네, 선생님들 저희 한 1, 2분 정도만 있다가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희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선생님들 오늘 오신 선생님들 중에 혹시 그 사전 사후 분석 하셔야 되는 선생님 계실까요? 사전 사후 분석이나 아니면 혹시 연구학교 관련한 선생님들 계실까요? 오늘은 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선생님들 저 이제 3시가 됐으니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저는 한국사회과학 데이터센터 유레카 통계화 분석의 박대호 연구원입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1시간 정도 유레카의 통계 분석과 관련해서 함께 알아볼 예정이고요. 오늘 교육 종료하고 나서는 저희가 선생님들께 음, 몇 가지 또 안내사항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습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굳이 로그인을 하시기보다는 제 화면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선생님들께서 같이 실습으로 진행을 해보고 싶다. 제가 진행하는 내용들을 모두 다 실습으로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앞에 보이는 유레카 주소로 접속하셔서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유레카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습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실습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제 화면을 가급적이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화면이 보기 조금 어려우시다. 아니, 제 화면 보면서 같이 좀 따라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같이 로그인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이 로그인 하실 수 있는 주소랑 아이디 패스워드는 채팅창에 한번 다시 남겨두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몇 가지 안내사항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상시교육 일정이에요. 상시교육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는 설문조사,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는 통계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6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둘째 주 목요일이 빨간 날이에요. 현충일이라서 빨간 날이다 보니까 그 날만 특별하게 설문조사 교육이 6월 4일 화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앞서서 설문조사 교육을 못 들으셨거나 또는 설문조사가 같이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6월 4일날 진행되는 상시교육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오늘 교육은 1시간 동안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행하는 부분에서 조금 놓쳤다 라고 하시더라도 일단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같이 따라와 주세요.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이 녹화분을 선생님들 메일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전달을 드릴 거다 보니까 여기서 놓쳤다 이러고 거기서 가만히 손 놓고 계시기보다는 제가 진행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놓치신 부분이나 조금 어려우셨던 부분은 보내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사항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들 채팅 올려주시는 것도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사항 같은 경우에는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중간에 녹일 수 있는 부분은 녹여서 설명을 드리고 중간에 녹이기 조금 어렵다 싶은 부분은 교육이 다 마친 다음에 한 번에 몰아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육 마친 후에는 상시교육 만족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만족도조사 참여해 주시면 또 저희가 추첨 통해서 소정의 선물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교육 끝났다 이러고 바로 나가시기보다는 마지막에 있는 만족도 조사까지 같이 한번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을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알아볼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선생님들과 같이 알아볼 내용은 첫 번째로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을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우리 두 번째로 업로드 하실 수 있는 자료, 원자료를 만드시거나 또는 사전사후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전사후 분석하실 수 있는 자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통계 분석의 기초 몇 가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 네 번째로 몇 가지 통계 분석을 유레카에서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또 진행을 했다면 보고서는 어떠한 형태로 작성할 수 있는지 해당하는 내용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처음으로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하실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사용하셨다면, 유레카에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 기능을 사용하셨다면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바로 통계 분석으로 넘어가 주실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셨고 응답자가 생기셨다면 설문조사 관리에 결과 분석, 통계 분석하기를 클릭하셔서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빈도표와 그래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빈도표와 그래프만 필요하시다면 지금 상태에서 상단에 보이는 빈도표 버튼을 클릭해서 자료를 저장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나는 이걸 넘어가는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더 활용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평균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차이를 확인을 해본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더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우리 빈도표 오른쪽으로 보시면 통계 분석 3.0이라는 빨간 색깔 버튼이 하나가 있으실 거예요. 이 통계 분석 3.0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질문 주시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이 통계 분석하기랑 통계 분석 3.0이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통계 분석하기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하기 이전 버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석 결과가 저장이 안 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생님들께서도 사용하실 때는 업데이트 이후 버전인 통계 분석 3.0 버튼을 클릭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통계 분석 3.0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이스트 3.0이라는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고요. 여기서는 왼쪽에 통계 분석 메뉴를 클릭해서 기술 통계량부터 빈도 분석, 교차 분석 뿐만 아니라 요즘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분석이에요. 우리 사전 사후 분석을 할 수 있는 대응 표본 T 검정, 분산, 상관, 단순 회귀 분석까지 다양한 종류의 통계 분석 값들을 모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하실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 빈도 분석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빈도 분석으로 문항 1번만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지금처럼 이세 3.0까지 들어오신 다음 통계 분석 메뉴에서 원하시는 분석 클릭하시고 변수 리스트에서 우리가 분석할 자료들을 아래에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문항 1번만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다음으로 빈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종류를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프는 막대 그래프나 원그래프, 필요 없으신 경우에는 없음으로 그대로 두고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막대 그래프로 해서 한번 받아볼게요. 지금처럼 막대 그래프로 설정을 해주셨다면 하단에 보이는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분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분석 결과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보이는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한글이나 엑셀, PPT, 그리고 이미지 형태로도 자료를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간단하게 한글 파일로 한번 받아볼게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유형이 한글 파일일 것 같아서 한글 파일로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한글로 지정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노네임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이 저장이 되고요. 이 파일을 그대로 열어주시면 우리가 앞서 봤던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한글 파일로도 해당하는 자료를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글 파일이다 보니까 이 아래쪽으로는 선생님들께서 추가적인 편집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분석에 대한 해석을 작성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료 저장하시는 기능은 선생님들께서도 유용하게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제가 앞서서 선생님들께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안내를 드렸을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처럼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온라인 통계 분석으로 넘어가는 것 한 가지가 있고요. 우리 두 번째로 선생님들께서 종종 온라인 설문조사 자체가 어려우신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응답자들의 연령대가 너무 낮다거나 또는 인터넷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오프라인 종이로다가 설문조사를 받으시고 해당하는 조사의 원자료만 엑셀 파일로 가지고 계신다면 마찬가지로 파일을 업로드해서도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일을 업로드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파일 업로드하기 전에 원자료를 만드시는 방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 파일 연 다음 제가 가지고 온 예시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지고 온 예시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가장 처음 칸에 아이디, 그리고 성별, 학년, 수업 만족도, 급식 만족도를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10개의 설문조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지금 제가 진행하는 속도는 괜찮으실까요? 제가 진행하는 게 혹시 말이 너무 빠른다거나 이러진 않으세요?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소리가 조금 울릴 수도 있어서 선생님들 일단 음소거는 해두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받으셨다면 가장 처음 해주셔야 될 부분은 하나씩 바로 입력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처음 해주셔야 될 부분은 선생님께서 쭉 쌓아두신 설문조사 오른쪽 상단 또는 왼쪽 상단에 제일 위에 있는 설문조사는 1번, 그 아래는 2번, 그 아래는 3번 이렇게 마지막 설문지는 마지막 번호까지 설문지 번호를 부여해 주셔야 됩니다.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도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학번을 부여해 주죠. 이것과 동일하게 이 설문조사에도 설문조사를 관리할 수 있는 설문지 번호를 부여해주는 과정이에요. 지금처럼 1번 설문지부터 마지막 설문지까지 설문지 번호를 모두 부여를 해주셨다면 가장 위에 있는 1번 설문지를 보시면서 가로로 한 줄씩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1번 설문지를 보니까 성별은 1번인 남학생이었고요. 학년은 2번이었던 2학년, 수업 만족도는 만족함이었던 4번, 급식 만족도는 매우 만족함이었던 5번을 입력해준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하나의 설문조사를 입력하기 시작하셨다면 가로로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께서 반대로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성별부터 쭉 다 입력하고 다음 학년 입력하고 수업 만족도, 급식 만족도 이렇게 각 문항별로 입력하는 게 더 편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한번 실제로 해보시면 많이 불편하구나라는 부분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번 설문지부터 마지막 설문조사까지 성별만 쭉 하나씩 하나씩 넘겨가면서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설문지까지 확인했어요. 그렇다고 끝이 아니죠. 다시 처음으로 넘어와서 학년에 대한 자료만 1번 설문지부터 마지막 설문지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 지금처럼 원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빈칸이 나타난다거나 또는 오타가 나타나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만약 지금 우리가 입력한 것처럼 가로로 한 줄씩 한 줄씩 입력을 하셨다면 이 해당하는 설문조사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서부터 밀렸었나 또는 어디서부터 오타가 발생했나 이 해당하는 설문조사만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 선생님들께서 세로의 형태로 작성을 하셨다면 어디서부터 밀렸었는지 또는 어디서부터 오타가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전체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만약 오프라인으로 종이로 설문조사를 받으시고 해당하는 자료의 원자료를 엑셀 파일로 만드신다면 하나의 설문조사를 입력하기 시작하셨을 때 가로로 해당하는 모든 내용을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번 설문지를 다 입력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 다음 2번 설문지를 볼게요. 2번 설문지를 보니까 성별은 2번인 여학생이었고요. 학년은 5학년, 수업 만족도는 3점, 급식 만족도는 2점을 준 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설문조사를 입력하기 시작하셨다면 가로로 모든 내용을 입력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은 임의로 한번 아래 칸들을 모두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임의로 아래 칸들을 모두 채워줄 거고요. 지금처럼 원자료를 다 작성을 해주셨다면 바탕화면에 원자료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파일 저장까지 완료하셨다면 이 창은 닫아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유레카에서 원자료를 업로드할 때는 유레카에 있는 세 번째 메뉴인 통계 분석 메뉴를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통계 분석 메뉴 중 내자료 분석하기 메뉴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화면 가운데 보이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 주신 다음 우리가 방금 저장한 원자료 자료를 열어주시고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유레카에서 빈칸이 있는지 또는 오류가 나타날 만한 게 있는지 먼저 한번 검증을 해줄 거예요. 이때 오류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라는 문구를 확인하셨다면 하단에 보이는 분석하기 3.0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었던 설문 문항을 동일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따로 분석을 하지 않고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아마 선생님들께서 사전 사후 분석하셔야 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사후 분석하기 위한 자료 만드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사후 분석하기 위한 자료 만드시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지금 아마 선생님들 중에 나는 사전 사후 분석 안 해도 되는데 라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수는 있어요. 근데 아마 한번 들어두시면 나쁘진 않을 겁니다. 추후에 선생님들께서 사전 사후 또는 연구학교를 하셔야 된다 라고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먼저 사전 사후 분석을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두 개의 원자료가 필요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사전에 대한 원자료가 한 가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후에 대한 원자료가 한 가지 필요해요. 그리고 사전 사후 분석, 대응 표본 T 검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자료를 하나의 파일로 합친 통합 자료가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합 자료 만드시는 방법을 안내를 드릴 거예요. 먼저 통합자료 만드실 때는 우리 사후조사 있죠? 사후조사 원자료에서 우리가 분석해야 될 자료들을 쭉 블록을 잡아주세요. 사후조사 원자료에서 우리가 분석해야 될 자료들을 쭉 블록을 잡아주시고 이 상태로 복사 그리고 사전조사의 오른쪽으로 그대로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있도록 오른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 과정을 선생님들께 안내드리는 이유가 종종 이 과정 자체를 반대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왼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오른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만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물론 분석 결과는 동일하게 나와요. 근데 분석의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 분석 결과만 보면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사용하실 때는 왼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오른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 여기서 몇 가지만 한번 더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저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전조사 오른쪽으로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후조사가 오도록 응답을
매칭시켜 주었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이 응답 매칭을 시켜주지 않으신다면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과 통계 분석 결과가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다, 학생들의 흥미도가 올라갔다라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 분석 결과만 보게 되면 사전과 사후의 값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 뭐 사전이나 사후나 흥미도가 비슷하다라는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분석 결과가 서로 상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일한 응답자의 응답을 매칭시켜 주셔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사전에는 이 학생에 대한 응답을 조사를 하셨어요. 사전에는 조사가 가능했는데 사후조사 진행하시기 전에 이 학생이 전학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후조사는 진행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학생의 응답은 과감하게 지워주셔야 돼요. 반드시 사전과 사후 응답이 있는 형태로, 사전과 사후 모두 응답이 있는 형태로 동일한 응답자의 응답을 매칭시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사전에는 이 학생이 없어서 조사를 진행 못했다가 사후 조사 진행하기 전에 이 학생이 전학을 와서 조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사전에 대한 응답이 없다 보니까 과감하게 이 학생의 응답은 지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사전과 사후 모두 응답이 있는 형태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총 크게 세 가지였죠. 첫 번째로 왼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오른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동일한 응답자의 사전과 사후 응답을 매칭시켜 주시고, 응답 중 한 칸이라도 비어있게 되면 비어있는 응답 전체를 지워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모든 자료를 만들어 주셨다면 저는 바탕화면에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새로 저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작업 중이었던 파일은 닫아주도록 할 거고요. 이번에는 유레카 통계 분석 메뉴 중에 수업 효과성 분석 메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효과성 분석 메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자료 분석학이랑 수업 효과성 분석이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 차이도 없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동일해요. 한 가지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 내 자료 분석하기에서는 앞서서 확인해봤던 엑셀 파일 원자료를 만드는 방법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우리 수업 효과성 분석에서는 방금 선생님들께 안내를 드렸었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이 차이만 있고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동일합니다.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곳에서 원하시는 곳에서 사용해 주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수업 효과성 분석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화면 가운데 있는 돋보기 모양 클릭해 주신 다음 이번에는 통합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열어줄게요. 다음으로 분석하기. 오류가 검출되지 않았다면 하단에 분석하기 3.0 버튼을 클릭해서 리스트 3.0 페이지로 넘어와 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사전사후 분석하시는 건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전사후 분석은 통계 기법 이름으로는 대응 표본 T검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왼쪽 통계 분석 메뉴 중 대응 표본 T검정을 선택을 해주시고 사전 사후 분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만을 선택 변수로 내리고 분석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수업 만족도 사전을 넣어주셨다면 수업 만족도 사후 이렇게 한 쌍의 문항만을 넣고 분석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수업 만족도, 교우 관계 만족도, 시설 만족도 총 3쌍의 문항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의 분석을 별도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셨다면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분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이 분석 결과 보시면 한숨부터 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제가 조금 있다가 여기서 어떤 거 사용하셔야 되는지, 어떤 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는지, 해석은 어떻게 하실 수가 있는지
해당하는 내용들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선생님들께 통계 분석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통계 분석을 사용을 하셨을 때 보고서는 어떠한 형태로 작성하시는 게 좋은지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으로는 통계 분석의 기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통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통계 분석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표시해 둔 게 통계 분석 방법 중 극히 일부일 정도로 정말 다양한 통계 분석 기법들이 존재해요. 근데 이 각각의 기법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조건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변수의 종류를 알맞게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종류에 따른 변수의 형태를 알맞은 형태를 사용해 주셔야 해당하는 분석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변수의 종류랑 변수의 형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부적으로 나누면 정말 자세하게 나눠지지만 우리는 오늘 크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변수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나는 독립적이야. 내가 마음대로 변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독립변수가 한 가지 있고요. 우리 두 번째로는 독립변수야, 너가 변했네? 그럼 나도 따라서 변해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종속변수가 있습니다. 이때 독립변수가 먼저 변하게 되면 종속변수는 따라서 변하게 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흐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독립변수가 먼저 변하면 종속변수는 따라서 변하게 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흐름이 생기게 되고 이 흐름에 얹혀지는 변수의 형태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통계분석 기법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변수의 형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변수의 형태도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에 연구자가 부여해준 속성이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별이나 종교 또는 지역같이 연구자가 부여해준 속성이 중요한 변수를 질적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질적 변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문항이 성별에 대한 문항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별을 한번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별에 대한 문항을 사용을 하게 되면 보기 1번을 남자, 보기 2번을 여자로 두고 사용을 하게 되죠. 이때 보기의 순서를 바꿔서 보기 1번을 여자, 보기 2번을 남자로 두고 사용한다라고 하더라도 설문조사에 응답을 받고 통계 분석을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제 가끔 선생님들 중에 에이 그래도 1번이 남자여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기는 해요. 하지만 설문조사 입장이나 또는 통계 분석의 입장에서 봤을 때 1번이 남자든 또는 1번이 여자든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아요. 지금처럼 이러한 질적 변수는 숫자 자체에 중요한 의미가 없다 보니까 평균 점수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별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보기 1번을 남자, 보기 2번을 여자라고 했을 때 이 1과 2의 평균은 1.5가 나오죠. 이 1.5는 성별에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제 1.5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끔 선생님들 중에 그럼 중성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하지만 성별에서 중성 아니면 또 다른 성별을 말씀을 하실 때는 보기 3번 또는 보기 4번 이렇게 별도의 보기를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질적 변수는 평균 점수를 보지 않는 대신에 남학생은 전체 응답자 중에 몇 명이 있고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여학생은 전체 응답자 중에 몇 명 있고 백분율로는 어떻게 되는지 이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숫자, 비율이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적 변수랑은 반대가 되는 변수도 있겠죠. 그 변수를 우리는 양적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적 변수는 연속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변수를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나 키, 몸무게 등을 예시로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양적 변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다 보니까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봤다라고 한다면 내 시험 점수가 학교 평균보다 높은지 또는 학교 평균보다 낮은지를 먼저 확인을 하게 되겠죠.
또 전국적으로 키를 쟀다라고 했을 때는 내 키가 평균 이상인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예요. 지금처럼 양적 변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다 보니까 평균, 표준 편차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질적 변수로도 양적 변수로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문항이 한 가지 존재해요.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만족도 문항이나 또는 선호도 문항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척도형 문항이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5점 척도를 많이 사용을 하지만 3점, 5점, 7점, 10점 모두 동일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게 5점 척도의 만족도 문항일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걸 예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1번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부터 시작해서 5번은 매우 만족한다로 입력된 만족도 문항을 한번 가지고 왔어요. 이때 각각의 보기를 질적 변수로 보고 각각의 보기들을 질적 변수로 보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몇 명이 응답을 했고 비율로는 어떻게 되는지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에는 각각 몇 명이 응답을 했고 퍼센트로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1점부터 시작해서 매우 만족한다는 5점으로 두시고 이 만족도에 대한 평균 점수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척도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질적 변수로도 양적 변수로도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통계 분석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내가 특정한 분석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분석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라고 하실 때는 먼저 이 자료 한번 참고해 주시고 참고를 해 주셔도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실 때는 그 문항이 척도형으로 바뀔 수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척도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통계 분석을 활용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아마 선생님들께서 문제없이 활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는 선생님들께서 설문지 배포하시기 전에 저희 쪽으로 한번 문의를 주세요. 저희는 설문지 보고 나면 이 분석 사용할 수 있다 없다는 바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경우 조금 있다가 저희 연락처랑 메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해당하는 안내를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변수의 형태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몇 가지 통계 분석을 사용을 했을 때 분석은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고 보고서는 어떠한 형태로 작성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딱 세 개만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분석인 빈도 분석, 두 번째로는 평균 구하는 분석인 기술 통계량,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요즘 선생님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사전 사후 분석, 대응 표본 T 검정 이렇게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빈도 분석이에요. 이 빈도 분석은 질적 변수의 분포 그리고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이 빈도 분석입니다. 이 빈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 진행하셨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하신다. 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되는 분석 중에 한 가지입니다. 특히 내가 받은 응답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기도 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제가 받은 응답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분석에 대한 결과를 보니까 전체 응답의 10%가 남학생이었고요. 전체 응답의 90%가 여학생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때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라기보다는 여학생의 의견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죠. 반대로 남학생이 한 47% 정도, 여학생이 53% 정도 분포를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내가 받은 응답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 사용하셨고 보고서 작성하신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럼 분석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빈도 분석은 앞서서 한번 살펴봤었죠. 이스트 3.0까지 들어오신 다음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빈도 분석, 우리가 빈도를 확인할 자료를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고 그래프는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시면 막대나 원그래프, 필요 없으시면 없음으로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설정을 내주셨다면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분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분석 결과는 보고서에 지금처럼 옮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보고서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렇게 작성하셔야 됩니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이대로 작성하시면 틀리지는 않아요 라는 내용으로 선생님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처음으로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가장 왼쪽에는 우리가 사용한 문항이 들어가게 되고요. 중간에는 사례 수, 몇 명이 응답을 했는지, 오른쪽에는 그 응답한 인원의 비율이 몇 퍼센트 있는지 해당하는 값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이 전체에 대한 응답을 빼고 작성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 전체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야 남학생이 47명, 여학생이 53명, 더하면 100명. 이게 한눈에 들어오게 되지만 응답자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거나 보기의 숫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몇 명이 100%인지 전체 응답자가 몇 명인지 한눈에 들어오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전체에 대한 응답이 몇 명인지 이 부분은 항상 함께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사용한 문항과 문항별 보기, 보기별 사례수와 비율을 함께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저는 성별과 학교급 두 가지만 입력을 했지만 선생님들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인 문항을 더 분석을 해주셨다면 아래로 한 칸씩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자료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께서 모든 통계 분석을 사용하셨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어떤 분석을 사용하셨는지 사용한 목적과 방법이 기술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전체 응답 학생의 성별, 학교급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금처럼 사용한 목적과 방법을 먼저 기술해 주시고 분석 결과 성별은 남학생이 47%, 여학생이 53%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처럼 보기가 두 가지일 경우에는 어떤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기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기가 세 가지 이상으로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보기가 빈도가 동일한 것끼리는 묶어서 빈도가 높은 것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훨씬 편하게 기술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한번 진행해 볼게요. 학교급의 경우 고등학교가 34%이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33%였다. 지금처럼 빈도가 높은 것을 먼저 동일한 것끼리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기술하실 때 훨씬 편하게 기술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제 선생님께서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빈도 분석을 진행했을 때는 명수가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퍼센트가 더 중요한가요? 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 부분은 딱히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딱히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무조건은 아니에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빈도 분석하는 이유가 어느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는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함이 조금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퍼센트가 먼저 나오고 바로 안에 이 퍼센트의 근거가 되는 명수가 나오도록 작성해 주시는 걸 저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넘어가서 평균을 구할 수 있는 분석인 기술 통계량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끔 저희 쪽으로 선생님 제가 평균 구해야 되는데 평균 구하는 방법이 없네요 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우리 평균 구하실 때는 이 기술 통계량 분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평균과 표준 편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통계 분석 값들을 통계량 값들을 한 번에 추출해 줄 거예요. 이 기술 통계량 분석을 진행하시면 우리 반 기말고사의 평균 점수나 만족도나 키나 몸무게 평균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분석은 이스 3.0까지 들어오셨다면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기술 통계량, 변수 리스트에서 평균을 볼 문항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리고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5점 척도로 사용된 세 가지 문항을 양적 변수로 보고 평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분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첫 번째로는 대부분의 통계 분석에서 빈도나 관측치 또는 자료수 라고 표현되어 있는 값은 항상 함께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관측치는 함께 사용을 해주시고, 우리가 기술 통계량 본 이유는 대부분 평균을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평균과 이 평균의 친구가 되는 표준 편차,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들께서 이 평균에 대한 의미나 평균이 중요한 거 많이들 아시는데, 이 표준 편차가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두 가지 예시로다가 한번 이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예시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로는 평균이 3.8, 표준 편차가 1.0인 국어 수업 만족도를 한 가지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로는 평균이 3.1, 표준 편차가 1.5인 수학 수업 만족도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 수업 만족도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국어 수업 만족도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이 모든 값들, 이 모든 자료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8입니다. 이 대표할 수 있는 값이란 어떤 거냐면 누군가가 선생님들께 국어 수업 만족도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략 3.8점 정도 나왔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모든 값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값이 이 평균입니다. 대표값이란 이 모든 값을 대표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값을 이야기해요. 그 값이 평균인 3.8입니다. 그리고 이 대표할 수 있는 값인 3.8, 평균인 3.8을 기준으로 플러스 1 표준 편차인 4.8,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인 2.8, 이 사이에 대부분의 응답값들이 포함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대략 전체 응답의 약 70% 정도는 이 범주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수학 수업 만족도를 가지고 살펴볼게요. 우리 수학 수업 만족도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이 모든 값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1입니다. 그리고 이 3.1을 기준으로 플러스 1 표준 편차인 4.6,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인 1.6, 이 사이에 대부분의 응답값들이 포함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지금 보시면서 아셨겠지만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평균으로부터 표값으로부터 자료가 더 넓게 분포를 하고 있고요.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조금 더 평균에 밀집되어 있는 형태로 자료가 분포되게 됩니다. 지금처럼 이 평균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자료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고, 이 대표할 수 있는 값을 기준으로 어떻게 자료가 분포하고 있는가 이에 해당하는 값이 표준 편차이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평균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그의 근거가 되는, 그의 친구가 되는 이 표준 편차 점수까지도 항상 함께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봤던 그 분석 결과를 보고서에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가장 왼쪽에는 우리가 사용한 문항이 들어가게 되고요. 중간에는 평균, 오른쪽에는 표준 편차.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께서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에요. 관측치의 개수도 항상 함께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자료값만 사용을 했지만 선생님들께서 최대값이나 최소값 또는 외도와 첨도처럼 추가적인 통계량 값을 더 사용을 하신다면 표준 편차 오른쪽으로 한 칸씩 더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자료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먼저 목적과 방법이 기술되어 있어야겠죠. 학생들의 각 만족도 및 점수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 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금처럼 목적과 방법을 먼저 기술해 주시고 5점 척도의 질문 중 국어 수업 만족도에 대해 평균은 3.8점으로 응답자들이 대체로 국어 수업에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학 수업 만족도에 대해서는 평균이 3.88, 학교 생활 만족도는 평균이 3.81로 나머지 두 변수 또한 만족에 가까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고 기술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선생님들께 구두성으로 안내를 드리다 보니까
표준 편차 점수까지는 같이 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기술하실 때는 이 표준 편차 점수도 항상 함께 기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국어 수업 만족도는 3.8점인데 보통 이상의 만족도, 나머지 두 개는 만족에 가깝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부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보통 5점 척도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중에 3점은 보통, 4점은 만족으로 두고 사용을 하게 되죠. 이때 3점과 4점 사이 대략 3.8에서 4점이 조금 못 미치는 3.9 몇 가지, 이 3.8에서 4점이 조금 못 미치는 정도가 된다면 어쨌든 4점에 가깝게 나타났기 때문에 만족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4점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이상이다 라고도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자분의 선택이에요. 내가 만족에 가깝게 나타나는 게 조금 더 유리해 라고 하실 때는 만족에 가깝게 라고 작성을 해주셔도 괜찮으시고요. 보통 이상으로 나는 그래도 만족이라는 것 자체를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보겠어, 조금은 더 깐깐하게 보겠어 라고 하실 때는 3.9 얼마 이렇게 나오시더라도 보통 이상이다 라고 작성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자분의 선택인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의 기준을 정하셨다면 모든 문항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수업 만족도는 3.88인데 국어 수업 만족도는 3.88인데 보통 이상이다 라고 작성을 하시고, 수학적 만족도는 3.83인데 만족에 가깝다 라고 작성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3.8이 넘어가는 모든 건 만족으로 보겠다 라고 한다면 모든 문항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대응표본 T검정까지만 한번 살펴보고 오늘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응표본 T검정은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평균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선생님들께서는 사전 사후 분석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전 사후 분석, 통계 기법 이름으로는 대응표본 T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전 사후 분석을 하시기 위해서는 세 가지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첫 번째로는 시간의 차이를 두고 사전 조사와 사후 조사를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기 초에 사전 조사 진행하셨다면 학기 말에 사후 조사 진행하시는 것처럼 시간의 차이가 필요해요.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실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방학을 끼지 않는 것이 좋고 최소한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된다라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 동안 가치관 변화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가치관 변화에 의한 효과인지 또는 내 수업에 의한 효과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사전과 사후 동일 응답자의 응답을 매칭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자료 만들면서도 한번 확인했었죠.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전 응답, 오른쪽으로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후 응답이 오도록 동일 응답자의 응답을 매칭시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동일한 문항을 사용해서 사전 사후 조사를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가끔 선생님들 중에 사전 조사를 좀 급하게 만드시고 사후 조사하시기 전에 문항 수정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대응표본 T검정 사전 사후 분석을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동일한 문항을 사용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조금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은 설문의 문항 순서만 변경돼도 이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예 동일한 설문지를 가지고 최소한 동일한 문항들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이 부분은 앞서서 확인했었죠.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 과정이고요. 우리 대응표본 T검정도 앞서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스테 3.0까지 넘어오신 다음 통계분석 메뉴에서 대응표본 T검정,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리고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세 쌍의 문항을 가지고 계신다면 세 번의 분석을
각각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분석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선생님들께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자료값들만 한번 안내를 드려볼게요. 먼저 처음으로 우리는 대응표본 T검정,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는 분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과 사후의 평균, 우리 기술 통계량에서 평균 사용하면 표준 편차 같이 나와야 된다라고 안내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리고 대부분의 통계 분석에서는 빈도, 관측치, 자료수는 함께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안내 드렸었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 있는 이 대응표본 통계 박스는 모두 사용을 해주시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도움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선생님들께서 그래프가 있는 게 더 좋다라고 하시면 그래프 함께 사용해 주셔도 괜찮고, 그래프가 좀 없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그래프는 제외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는 이 대응표본 상관은 선생님들께서 굳이 확인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대응표본 T검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T값, 그리고 이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려주는 유의 확률 값을 함께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의 확률, p-value가 0.05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0.05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러면 p-value, 유의 확률이라고 불리는 이 p-value는 어떤 의미인지 간략하게만 한번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 이 0.05는 유의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의 수준은 똑같은 분석을 100번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100번 중에 몇 번 정도 오류가 나타나는 것, 그보다만 적으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입니다.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이에요. 보통 우리가 있는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0.05의 수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100번 똑같은 분석을 진행한다, 똑같은 분석을 100번 진행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적게 나타날 확률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라고 할게 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0.05를 사용을 하지만 의학 분야나 건설 분야 또는 기계설계 분야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훨씬 더 적은 수치의 오류 수준을 사용을 하게 돼요. 유의 수준은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더 적게 나타날 확률이다 라고 한다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할게 라고 하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이라면, 이 유의 확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유한 자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실제로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해봤을 때 이 자료에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실제로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해봤을 때 이 자료가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유의 확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보다 작다면, 이 값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게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의미는 이 결과값이 우연히 나온 값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번에 똑같은 분석, 똑같이 자료 수집해서 똑같이 분석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나타난 분석 결과와 동일한 결과 또는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나타난 분석 결과를 가지고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우리가 설정해준 유의 수준, 기준값은 0.05예요. 이 부분은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 확률이 더 적게 나타나면 우리는 이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하겠다. 이게 우연히 나온 값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은 0.05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분석 결과를 보니까 0.000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0.000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사용을 하실 때는
통계에서 사용하는 정말 작은 단위인 0.001보다 작은 값이다 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 이유가 통계에서 0%라는 확률은 존재하지 않아요. 0%라는 확률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는 0.001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은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 확률이 더 적게 나타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가 나타날 확률을 보니까 1000번 중에 1000번 중에 한 번보다도 오류가 더 안 나타난대요. 1000번 중에 한 번 나타날 확률보다도 더 적은 확률로다가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보다 훨씬 더 적은 오류 확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린 이 값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 값이 우연히 나오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값을 보고서에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마찬가지로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평균 차이 확인하는 분석이다 보니까 사전과 사후의 평균 점수, 이 평균이 나타나면 표준 편차,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몇 개의 자료를 사용을 했는지 표시를 해주시고 대응 표본 t 검정이다 보니까 그에 근거가 되는 t값, 이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려주는 유의 확률, p-value 값을 함께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이 t값 앞에 있는 마이너스 부호가 불길하다라고 하고 다 떼버리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이 t값 앞에 붙은 마이너스의 의미는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을 때 t값 앞에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붙게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길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다 떼버리지 마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결과값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처음으로 목적과 방법이 기술되어 있어야겠죠. 나는 국어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문항에 대해 학생들의 사전, 사후 응답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대응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전조사에서는 평균이 3.05점이었으나 사후에서는 3.85점으로 약 0.8점 향상된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는 이걸 통계적으로 다음번에 조사해도 이거랑 비슷하게 나올 거야 라고 통계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의 근거가 되는 t값 그리고 유의확률 값을 함께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작성을 해주셨다면 결론을 맺어주셔야겠죠. 따라서 나는 국어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점수가 사전보다 사후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작성을 해주셔도 통계 분석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어떤 의미구나 라는 것을 조금 쉽게 캐치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통계 분석을 모르시는 분들이 본다 라고 한다면 조금은 불친절한 보고서로 마무리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후에 한 문장을 더 추가해 주셔서 친절하기도 하면서 내가 한 수업이 이렇게 효과가 있었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뽐내주시기도 하면 가장 완성도가 높은 보고서가 되실 거예요. 한번 진행해 볼게요. 즉 국어 특성화 수업은 학생들의 국어 과목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처럼 내가 한 수업 덕분에 학생들의 흥미도가 이렇게 올랐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뽐내주시기도 하고 보고서를 보시는 분들께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캐치하실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는 게 가장 완성도가 높은 형태의 보고서 형태일 겁니다. 네, 이렇게 같이 한번 유레카 통계 분석을 1시간 동안 살펴봤고요. 선생님들께서 바로 회의 종료해 주시기보다 지금 제가 채팅창에 유레카 교육 만족도 조사 링크를 하나 남겨드릴게요. 이 만족도 조사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또 소정의 선물도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유레카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거나 또는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면 앞에 있는 이메일 또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한테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 앞에 보이는 이메일과 연락처로 저희 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혹시나 또 늦게 끝날까 봐 선생님들께 조금 빨리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선생님들께서도 1시간 동안 같이 고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나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은 남아서 질문해 주셔도 괜찮아요. 네, 1시간 동안 같이 고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잠깐만 녹화만 끊고 오도록 할게요.